안녕하세요. 연구위원 김현자입니다. 저는 5명의 공동 연구자와 함께 학교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 흔히 전인구속적 삶을 산다고 하는 관점을 으로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요. 학교 생활이라는 대표적인 그 영역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을 잠시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초중학교에서는 지역과 학생 규모에 따라서 등교와 교육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들에서는 등교와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고 중규모 또는 대규모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였지만 고학년은 등교 수업과 재택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등교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이 또 요일을 나누어서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사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 양상이 어떠한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특히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 우리가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경기도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교육 환경으로서 학교에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그리고 교과와 창체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그리고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기대를 갖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탐색해서 이해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연구 목적을 상술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상적인 교육 환경으로서 학교에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은 어떠하고, 대인관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기록물 수집, 전문가 자문 그리고 면담 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문헌 연구는 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데 활용했어요.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들이 이전까지,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정리했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들을 알아보는 데 주로 문헌 연구를 사용했고요. 기록물 수집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물은 공식 발간물 외에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문서들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기록물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면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나 그다음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들이나 교육 결과물 등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 학생들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질적 연구가 설계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연단 결과 분석이 타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 방법으로 사용된 면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했으므로 주 참여자가 초중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 초중학생들의 생활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도 참여를 했는데요. 학생들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어서 각 3개교씩 참여했고요. 총 6개교에서 36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방역 상황이었기 때문에 밀집도를 준수해서 등교하는 학교, 그리고 자율 등교를 하는 학교로 나누어서 밀집도 준수 등교 학교는 대규모, 중규모 학교로 선정을 했고요. 학교 자율 등교 학교는 학생 수 300명 미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여 명 정도 되는 2개교가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방법이 면담 방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학생 면담 영역을 살펴보면 이 면담의 영역이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곧 연구 문제를 대표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영역에서 문제들을 설정했고, 두 번째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영역에서 문제들을 또 설정했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이 영역에서 문제들을 또 하위 문제들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학교와 교육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면담 내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면담의 방법은 학생 개별로 3회씩을 면담했고요. 대면 면담과 화상 면담을 병행했는데요. 질문 목록을 활용해서 반구조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은 공개된 문서, 학교 내부 문서, 교육 결과물 또는 개인 기록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활용했는데요. 반복적 비교 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와 범주 확인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그 분석 방법인데, 개방 코딩 과정은 방구조적 면담 질문을 저희가 생성할 때 이미 그 과정이 대체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면담 영역별로 핵심 주제어들을 도출했고, 그 도출된 주제어들을 가지고 이 보고서의 진술 개요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로 나타난 핵심 주제어들은 연구 문제 1에 해당되는 학교 교육 환경의 변화, 여기는 이 주제어를 방역, 학교의 신성성 대체, 저희가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시공간으로 옮겨진 공부라는 주제어들로 저희가 다시 이제 그 네이밍을 했고,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는 학교 공동체 속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학교와 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시 생각하는 학교의 의미와 역할, 이런 주제어들로 바꾸어서 보고서를 구성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4가지의 연구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면담을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가 학교의 교육 환경 변화였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방역, 학교 신성성의 대체, 이런 용어들로 대체 진술을 했고요. 방역이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등교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하던 의례가 일시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개학과 등교라는 규칙이 표류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학생들은 불안을 느끼기도 했고 일시적으로 재미 또는 허물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특히 초중학교 입학생 신분이었던 학생들은 학교 또는 학업에 대한 규범을 익히지 못한 채로 원격 수업을 시작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은 포고령에 견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질서로 학교에 자리 잡았고요. 방역 수칙의 질서는 반복적으로 학교에서 환기되고 있었고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경과하고 개인의 심년 체계 등에 따라서는 방역 수칙이 절대적인 것보다는 해석 가능한 곳으로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그리고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에서 더 다양하게 방역 수칙이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그 학교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 그리고 폐쇄라는 전략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교가 가능하게 되면서 시설과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고 공간도 새롭게 구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동을 제한받기도 하고 지정된 공간만 사용하도록 요구받기도 하고 책상 배열이 바뀌고 가림막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수시로 하는 이런 규칙들이 생겨났고 거리두기 이것을 기초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목표가 될 정도로 강력한 규칙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절되고 유리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모둠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을 권고받았고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를 자제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특별교실 사용 제한 등을 늘 당부받았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른 통제 속에서도 유일하게 마스크를 내리도록 허용된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교과와 창체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공간으로 공부가 옮겨졌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과 지속으로 개학과 등교가 이제 연기되는 상황은 공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관념을 수정하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공부 장소가 집으로 옮겨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학생들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기도 했고 수업을 회피하는 행동들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만함 그리고 친구를 접촉하고 싶다는 요구가 증가하였고 기기를 조작하는데 불편감도 느꼈고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느낌도 발견하였고 교사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요구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학생들 스스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과 학생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으로서 교실과 대면 수업이 참 중요했구나 하는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은 학교 생활의 모든 특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어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시간표에 맞게 철저하게 진행된 것도 그 상황도 있었고 원격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운영되기도 했고 블록 수업에서는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활용되었지만 피로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도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의 창체 활동은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됐지만 이후 원격 방식의 적용 등으로 점차 절충 지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등교의 제한과 원격 수업 적용은 학생들에게 적응을 요구했습니다. 플랫폼 활용 방식, 교사의 지도 감독을 이탈하는 방법, 개별 학습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방법을 익혀야 했고 시간 활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규칙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학교 가는 맛을 발견하는 때도 있었고요. 생활이 리듬이 바뀌면서 나름의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 관계가 이제 변했다는 것인데요. 집단 활동이 통제와 제한 속에서 개인 활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함께 그리고 각자 이런 규칙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해야 했고요. 교과 및 창체에서 모둠 활동은 횟수가 줄었는데 특히 중학교에서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하고 교사하고 대면으로 배우던 이런 관계가 마스크 속에서 대화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학생 자치 활동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가장 큰 제약을 받은 활동에 속했습니다. 학생들은 고립감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방역 수칙 준수에 따른 관계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SNS나 영상 통화, 문자 주고받기 이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부모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형제자매가 원격 수업을 함에 따라서 가족과 대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활동이나 운동, 전화통화, 산책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주요 루틴 중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이런 활동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네 번째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다운 학교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결과인데요. 학생들은 더불어 공부하고 삶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이런 그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다 이렇게도 정의했고,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상호 성장을 돕는 생태계다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래의 학교에 일상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교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에 골몰하였고, 학생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는 것을 최고 의무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분리된 교육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학교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 학생들은 과거의 학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는 일상성 와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과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삶과 밀착된 교육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의 역할과 학생 삶과 연결된 다층적 요구에 대해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 및 제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